아니 그렇다면은 법무차관을 검사 출신 말고 다른 사람으로 그래야죠. 썼으면 그걸 어땠을까? 보고 노무현 정권 때부터 했던 얘기가 법무부 문민화였어요. 그래서 법무장관 늘 누가 있냐 검사 출신들이 했었거든요. 네. 검사 출신 아닌 법무부 장관이 탄생하기 시작했던 거죠. 주로 민주파 정부에서 많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장관 흔들기 뭐 어마어마하게 진행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뭐 장관으로서 좀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맨날 뺑뺑이나 돌리면서 이렇게 농락했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같은 사람 오면 추윤 갈등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검찰 외청에 불과한 그 소속 공무원들이 최악의 프레임은 네네. 추윤 갈등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윤석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요. 그 당시 추윤 갈등 열심히 떠들고 다니는 우리 주진우 기자님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추윤 갈등 떠들고 다녔어요.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도 반성을 하나요? 가끔 보셨나요? 반성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네, 본 적은 없어요. 김건희 뭐 이런 것도 반성했나요? 반성 안 해요. 지금 완전히 우리 편인 것처럼 하는데 그 과거를 반성해 전 우리 편이라고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되는데. 반성할 건 반성해야죠. 근데 반성을 한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요. 그 봉욱 민정수석도 그렇고, 네. 검사 출신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좀 이런 사람들 걷어내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사 출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들에게 당했다. 뭐 이런 교훈을 또 민주 진영은 또 아니 그러니까 오광수에 이어서 민정수석을 봉우까지 시켰을 때는 네. 이런 그 뭐죠 반란을 예. 적절히 진압해라. 선배이기도 하고 조직도 잘 알고 그런 면에서 역할이 있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네. 오광수 씨가 처음에 민정수석에 임명됐을 때 굉장히 의아해했고 네. 저는 문제 제기도 했어요. 이런 인사는 부적절하다. 근데 오광수 씨는 엉뚱한데 사건이 불거져가지고 이제 며칠 만에 집에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리고 통일교. 그러니까 한학자 변호인으로 나서가지고 정말 이 비루한 사람 그 돈이 다냐 진짜 뭐야, 뭐 도대체 그렇게 했는데 저는 같은 옷이니까 창피했어요. 근데 오세훈이도 있구나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여기 이 봉욱 씨의 역할이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저 귀에 들리는 건 거꾸로 대통령의 진이나 뜻을 왜곡하면서 검찰 후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안만 찾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 봉욱 씨가 뭐 평소에 뭐 젠틀한 성격으로 뭐 알려져 있는데 젠틀한 척만 할 게 아니라 진짜 백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직기강 비서관 통해 가지고 조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발언이나 이런 거 봐가지고 정말 공직기강 차원에서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죠. 네. 검찰을 잘 안다면 검찰을 잘 아는 장점이 이런 데서 살아나야 되죠. 네. 근데 봉욱 수석이 지금 이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하여튼 월급 받고 권한 행사하면 그만큼 밥값해야 됩니다. 그게 공직자의 기본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검사 집단은 제가 봤을 때. 그럼요. 기본적으로 좀 불신을 해도 뭐 미안하지 않아요. 사실은. 저 민주당의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막상 국면되니까 친정 챙기는 발언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발언은 공개적으로는 안 해요. 네. 무슨 회의 같은 데서는 하고. 민주당 그 검찰 출신들. 네. 그래서 저 중에 쓸만한 사람이 있는가 보면 지금은 아직까지 한 명도 못 찾은 상태거든요. 네. 검사 출신 국회의원 중에 그래도 국민의 편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박은정 그렇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을 인정할 수 있어요. 유일하지 않은가 정도예요. 예. 그러면 제가 의심하잖아요. 그럼 의심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 그런 움직임이나 노력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그동안 어떤 나라였냐면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했잖아요. 네. 근데 삼성도 뭐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SK도 많이 올라왔고 어쩌고. 근데 뭐 땡땡 공화국 중에 정말 앞권은 뭐였냐면 검찰공화국이었거든요. 그럼요. 예. 검찰공화국의 기세는 그야말로 기세 등등이어가지고 예. 대통령까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게 내란이라는 게 뭐 방첩사 군인들 몇 명이 까불었다 이게 아니라 검찰공화국을 베이스로 하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조 귀족들과의 싸움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지난번에 이상민이라고 행안부 장관 구속시킨 다음에 그게 8월 달이에요, 제 기억에. 그다음에 요번에 국정원장 구속까지 조태용까지 아무 성과도 없었잖아요. 구속이 꼭 성과는 아니지만 박성재도 구속시키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도대체 아니 내란 수계가 탈옥하는 거 비롯해 가지고 주요 임무 종사했던 사람들 한덕수도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고 네. 이게 뭐냐? 예. 이게 법조 기득권 세력 전반,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과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네.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잖아요. 맞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내란 끝나지 않았고 내란 진압, 내란 급공은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얘기한 건 아니고 국무총리가 김민수 국무총리가 TF를 만들겠다. 그거 좋다고. 그리고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네. 문재인 정부 때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예.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 반짝 운영하고 그다음에 자진 납세처럼 신고 받겠다. 예?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공직사회의 기강도 잡고 내란 극복도 하겠다. 그렇지. 적어도 내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거나 뭐 승진하거나 네. 이런 일은 만들지 않겠다. 이런 예. 일은 국민이 용납하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란 극복은 뭐 대통령과 총리도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좀 참여해 주셔야 될 일입니다. 만만한 네. 싸움 아닙니다. 지금. 맞습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의 그 인식도 너무 좋고요. 그 대통령이 안타까워하셨다는 게 확인됐어요. 저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인사를 했는데 봤더니 내란 때가 묻어 있어. 그 때문에 뭐 많은 또 실망의 목소리들이 나왔을 때 그걸 다 새겨들었던 거예요, 대통령께서. 예, 그래요. 윤석열이가 해병 특검 출석을 했습니다. 네. 경로한 것에 대해서는 경로는 맞는데 왜 해병을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라는 경로였다. 정말 우리가 웃어줘야 합니까, 이 대목에서?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 잘 만나서 군대도 안 갔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역사상 왼쪽 눈 오른쪽 눈의 시력 차이로 군대 안 간 사람은 확인된 건 윤석열밖에 없어요. 예. 누구나 다 좀 달라요. 그 시력이라는 게 뭐 될 때마다 조금씩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로 군대를 안 갔어요. 예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병역 자원은 많고 그러니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뭐 군대 갈 때쯤 되면 어디 정형외과 갔다 오고 그러면 군대 면제하고 뭐 이런 사람도 많았고 군대 관련해서 정말 지저분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전두환 말이에요. 노태우부터 그랬잖아요. 군인으로서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집권했는데 집권하고 보니까 자기 아들 군대 보내기 싫어. 그래서 전두환이 만든 제도가 석사장교였잖아요. 6개월 동안 군대 한번 이렇게 방문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 제대할 수 있게 해주고 네. 그게 노태우 아들 노재현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석사장교라는 네, 제도가 그렇습니다. 뭐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투성이었어. 그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 역할을 하고 행세하고 살았던 거죠. 거기에 윤석열 아버지도 있었고 윤석열도 있었던 거예요. 네. 아니면 아니라고 좀 확인을 시켜주세요. 글쎄 말이야. 근데 보통 국민의 아들들은 어떠냐면 징병제 국가에서 정말 빠짐없이 군대 갔던 거예요. 특히 해병대는 자원 입대잖아요. 해병대 가는 젊은이들은 왜 갈까요? 그럼 자기가 그래도 어차피 의무복무 하는데 기왕이면 좀 더 확실하게 국가의 국민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글쎄 말이에요. 뭐 이런 태도잖아요. 내가 네. 정말 건강하다는 거 한번 예. 보여주겠다. 내가 예. 정말 역동적이라는 거 보여주겠다. 그래서 악으로 깡으로 해병대 간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상태, 체력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 이런 사람이 너무 어이없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은 국민 한 사람의 죽음에도 대통령은 반응해야 되지만 그렇죠. 특히 의무 복무하러 온 병사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매우 진지해야 됩니다. 무한 책임을 져야죠. 그럼요. 나라를 믿고 온 건데. 네. 그런데 엉뚱한 짓만 반복하다가 이제 수사 대상이 되니까 경로를 최혜병 때문에 했다. 이 새끼는 진짜 저 양심불량 정도가 아니라 그 살아있을 자격이 없는 새끼예요. 양심불량이란 말로 이 사람을 담을 수 없는 거 같아요. 양심불량이라는 단어에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 윤석열 따위한테 그 양심불량이란 말을 갖다 붙여야 하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할 때 좀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런 것도 떨림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요새 교정
저 치료를 잘 받고 있잖아요. 네. 피부 상태도 좋아지고 뭐 아, 술도 안 먹고 뭐 정말? 어쩌고 얼굴도 환하고 좋은데 예. 육체적 건강은 조금 회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신적인 건강이랄까 이런 건 아직 인간이 안 된 것 같아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윤석열이는 저렇게 양심불량의 태도를 새벽 엄마가 예. 그 뉴스를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냥 그 뉴스 들어도 모욕적이잖아요. 저 우리 떨리는데 내병이 그럼요. 유가족. 가족들이 그 뉴스를 다 볼 텐데 어떻게 그런 얘기합니까? 인두겁을 쓰고. 아니 그러면은 그게 문제라면은 당연히 임성근이를 처벌해야 된다는 박정훈 대령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잘했어, 수고했어, 그거 그대로 저 경찰에 이첩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그 그러니까 경찰 이첩을 지금 막고 이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네. 윤석열의 말을 따라가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엉켜요 다리가. 길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윤석열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가면 정말 엉뚱한 데로 들어섭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지난주에 살짝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주 무척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장환 목사님과 관련된 네. 분이어서 그 김회재 전 검사에 대해서 좀 우리 그 국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아니 그 전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장한 목사님은 금 거북이에도 나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배영 국가기획위원회. 이배용이가 아마 김장환하고 굉장히 막역한 사이일 거예요. 그 왜- 권사잖아요, 권사. 아니 그러니까 그분은 왜 김 목사님은 그러니까 그 주변에 모여 있다는 건 그러니까 뭐 로비스트 집단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세상 어떻게 되든 자기만 출세. 그러니까 국동방송하고 김장한 목사는 그럴 때도 반복적으로 나와요. 극동방송 직원들의 네. 8알은 아마도 김장한 목사가 구명 로비를 했을 것이다. 처벌 대상으로서 조금 더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명 로비만이 아니라 인사청탁도 하고 뭐 이런데 그런 곳곳에 거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느끼나 봐. 아, 그렇지. 이 세상 모든 권력을 취하면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렵지. 이런 사고 방식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참 정말 그런 분인데. 몹쓸 사고 방식인데. 그러니까 네. 김회재하고도 이제 엮일 수 있는 건데 그 극동방송에 그 돌았던 아주 고약한 소문 중에 하나가 김장한 목사가 호남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 일관성이 있네요. 네. 그런데 호남 사람, 순천 사람 김회재를 지금 변호인으로 끼고 들면서 또 전에 한번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세워서 박수도 받게 했다고 하더라고 김회재를. 네네. 지금 대응 잘한다고. 네. 대응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번에 걸친 특검에 조사 요구 묵살을 했죠. 지금 공판전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수원지법에서 이 통지문을 보냈는데 송달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김혜재의 그러니까 어떤 법률적 조언에 따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뭐 김혜자가 그런 법기술을 알려줬겠죠. 네. 근데 그랬을 뭐 것으로 그래봤자 보여요. 예. 잠깐의 시간을 버는 거고. 네. 그래봤자 저 사법 처분을 받는 것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 네. 지금 김장한 목사가 11월 24일에 이제 공판전 증인 신문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11월 말까지예요. 그 네. 최혜병 특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사 기간이 네네. 그날도 안 나오거나 나와가지고 그냥 끝까지 오리발레 밀면은 뭐 기소도 안 되고 그냥 끝납니까? 아니 그 다음에 사건 이첩을 하게 되죠. 네, 이첩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네. 사건 이첩을 하고 네. 거기서 이제 사건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네.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증거 인멸도 하고 또 시간도 끌고 도망도 가고 그런다고 그렇잖아요, 해도 예. 국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범인 검거율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아 그래요. 섬나라잖아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출국금지만 해놓으면. 네? 그리고 어디 숨어도 잘 찾아요. 국민들이 신고도 월북하지 않는 잘해주고. 이상은 어렵지. 밀항하거나. 아니 그러니까 월북이나 밀항도 영화 속에선 가능한데 네. 현실 속에서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CCTV가 좀 그럼요. 그리고 나라가 또 없어요. 북한도 그래도 예. 안목이 있어서 김정한 목사가 월북하더라도 다시 돌려보낼 거예요. 아이고, 그동안 북한 욕한 게 너무 많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꿈도 안 꿀 텐데 그래서 대응은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특검 기한 내에 뭐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있고 우리가 좀 조바심도 있지만 특검을 매번 계속 연장하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정말 특별한 수사 체계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 있었어요. 뭐냐면 김건희 특검도 대표적인데 정말 그 정도까지 아니 그러니까 뭐 한 번만 지나가면 백이 나오고 또 왼쪽을 보면 여기서 백, 오른쪽을 보면 여기서 백. 미쳤나 봐. 그러니까 인사청탁도 뭐 하여튼 그 범죄의 종류, 그렇죠? 범죄의 정도, 범행 횟수 이런 게 사실은 우리의 통념을 다 뛰어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뻔한 거짓말도 마찬가지잖아요. 경로했다. 네. 그러나 해병의 죽음에 대해서 경로했다라고 말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못 꿨잖아요. 아무리 악질이어도 그렇게는 말 안 하잖아요. 인간이 어디까지 밑바닥인지를 아니, 그러니까요. 보여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 특검 기한이 정해진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부부 또 내란 일당의 범죄를 다 드러내는 건 네. 지금은 이제 어렵다고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정상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죠. 문제는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이첩해서 보다 분명하고 또 단호하게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